때는 조선 세조 3년. 많이 모신데? 한 양반집에 해괴한 풍경이 벌어졌는데 이 일의 주인공은 바로 내 네 품이 그리웠느니라. 그동안 많이 바빴느냐? 어쩜 이리 용모가 출중할꼬. 총놈으로 살기엔 아까운 외모로구나. 마님, 소인의 혼례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요. 가뜩이나 조심해야 될 때 누가 알기라도 한다면. 네 주인인 내가 괜찮다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오늘은 일을 그만하고 나와 함께 있자꾸나. 이리로 앉아보거라. 마님, 종놈이 어찌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대감 마님께서 아시는 날엔 소인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요. 그래, 그게 더 좋은 것 같구나. 그리만 된다면 이리 몰래 만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아니 그러하냐?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정귀덕. 채통을 지켜야 하는 양반의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그리 중요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자유분방한 정귀덕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일쑤였는데 왜 그리 우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아니 이것은 앞장서거라. 대감마님. 어서! 정귀덕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남편 박윤창이 눈치채고 만 것인데 수고가 많았자. 아주 좋더구나. 대감께서 여긴 어인일로. 어찌 혼인을 앞둔 갑돌이를 대체 무슨 생각이요? 내 종 내가 부린 것뿐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마님, 갑돌이는 소인과 혼인을 앞둔 사이입니다. 헌데 어찌 이러시... 종년 주제에 어디서 주인에게 대드는 것이냐? 내가 갑돌이를 좀 취했기로 서니 그것이 그리도 분하더냐? 그것이 싫거든 네가 혼인을 물으면 될 것이 아니냐? 부인, 언제까지 이럴 것이요? 대감과 사는 한 계속 이리 할 것입니다. 이리 해도 된다고 하신 분이 대감이십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정귀덕. 이들 부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뭘 잘했다고 우는 게야?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어찌 그리 잔인하십니까? 해꾸진 목숨까지
걷어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너와 야반 도주를 하려 했던 놈이니라. 혹여나 이 일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패가 망신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게야? 내일 모레 네 혼례가 치러질 것이다. 혼례라니요?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혼사길이 막히기 전에 이 애비가 먼저 손을 쓴 것이니 그리 알거라. 아버님! 이 신랑이 될 사람은 대대로 군수 집안을 역임해온 박대감댁 자제니라. 박대감댁 찾으라면 지금 저더러 몸도 성취하는 자에게 시집을 가란 말씀이십니까? 저 부인 부인이라니요? 제가 어찌 그쪽의 부인입니까? 벌써 집안과 집안이 맺어졌지 않소. 혼인을 물을 수도 없으니 그냥 이대로.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살 수 없습니다. 흠이 나만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소만.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내 부인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 허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적선하듯 살자는 겁니까? 이리 합시다. 우리 집안의 대만 이어주시오. 그러면 내 부인이 무엇을 하든 관여치 않을 테니 말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부부 생활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새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하면 다른 방도를 찾아볼는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벌써 10년이나 지난 고작 것만. 10년입니다. 강사는 변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던 정귀덕. 그런 그녀 때문에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왜 때려? 어머니 아시면 어쩌려고 함부로 만지는 것이냐? 어머니께 허락받은 일이거든? 거짓말! 당장 나와! 어머니 아시기 전에! 아 싫다고! 나오라고! 아 싫다고! 왜 이리 소라는 게야? 어머니, 글쎄 구마 좀 보십시오. 어머니께 허락받았다며 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뭡니까? 내가 허락한 일이다. 네? 참말이십니까? 네. 이게 정말? 어디 애미 앞에서 누이를 손찌검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어머니, 뭘 잘했다고 그런 표정이야? 하는 짓부터 생긴 것까지 어쩜 그리 지혜비를 똑 닮은 것인지 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썩 나가라!
하지 않느냐? 정귀덕의 아들 박성근과 딸 박구마. 비록 어미는 같았지만 그 어미에게서 받는 사랑만큼은 철저하게 다른 남매였다. 그 시각 혼인이 코앞인데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난 네 약주만 믿다 애까지 들어섰건만. 조용하지 못해? 이런 것에 혹한 내가 등신이지.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어? 너 이거 누가 줬을 것 같아? 어? 우리 주제에 이런 거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네가 그나마 마님한테 충성봉사에서 얻어낸 거야. 뭐? 충성봉사? 충성봉사? 넌 자존심도 없냐? 야, 그까지 자존심에 밥 먹여주냐? 넌 평생 나한테 좋은 옷 한 벌이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능력이 없으면 잠자코 있기나 해. 이게 미쳤나? 서방될 사람 얼굴을. 그래, 쳐라 쳐. 종놈이 마님한테 미쳐서 지 애변 여자 쳤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 테니까 쳐봐, 쳐. 뭐야? 왜? 못할 것 같아? 지금 당장 하러 갈 거다. 저것이 정말 경을 치려고. 그날 밤 정귀덕은 무엇을 봤기에 이리도 놀라는 걸까? 그녀가 본 것은 바로 죽은 여종이었다. 대체 정귀덕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여종의 죽음으로 인해 정귀덕 부부는 사또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죽은 꽃분이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 아이는 대대로 소인의 집안일을 봐주던 시종이었사옵니다. 성격이 온순하여 큰 소리도 낸 적이 없었던 착한 아이였지요. 한데 그런 아이가 살변을 당했다. 아무리 온순한 아이라 하더라도 모든 이의 마음에 다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와 척을 지니가 있는지 찾아보면 범인을 금방 찾지 않겠습니까? 알겠어. 내 범인을 잡거든 다시 연통을 하도록 하겠어. 여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부터 박대감댁에서 벌어진 살변 사건에 대한 추국을 시작하겠다. 당장 그자들을 대령하라. 드디어 여종 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잡힌 것이다. 용의자로 잡혀온 이는 여종과 혼인을 앞뒀던 남종 그리고 정귀덕이었다. 내 듣자 하니 꽃분이가 죽기 전 두 사람과 문제가 있었다 들었는데. 사또, 주제도 모르고 주인에게 덤비기에 한 소리 해준 것뿐입니다. 버릇없는 종년을 훈계한 것이 그리도 잘못이란 말입니까? 소인은 그 아이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요. 허니 다투고 다시 화해하는 일이 이 밥 먹듯 흔한 일이었습니다요. 헌데 내 놈이 근래에 혼인을 주저했다 들었는데 대체 왜 그런 것이냐? 혹 내가 모르는 무엇이라도 있는 것이냐? 사또, 그것은 사또 나리, 제 부인은 꽃분이의 죽음과 무관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꽃분이 그리 된 날 제 안사람은 저와 함께 있었사옵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으니 누구를 죽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갑돌이가 틈만 나면 죽은 꽃분이와 언쟁을 높였사옵니다. 대감마님, 저놈이 홧김에 그리한 것 같사옵니다. 저희 대감의 말이 맞습니다. 갑돌 저놈이 성미가 고약하여 꽃분을 때리는 것을 저도 수차례 보았습니다. 마님, 소인이가 어찌 이러십니까? 저 사또, 소인은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사옵니다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는 게냐? 여봐라, 죄인 갑돌을 당장 하옥시키거라. 사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또. 결국 범인은 남종으로 밝혀지고 용의자로 추궁받았던 정기덕은 남편 덕분에 무죄로 풀려나게 된다. 철 위에 이리도에 써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대감. 내 부인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질렀어. 대체 언제까지 날 비참하게 만들 것이오? 대감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허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구하여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던지요. 여종의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겁도 없구나. 감히 주인을 오라가라 하니 말이다. 마님, 제발 갑돌이를 놔주십시오. 니년의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미 제 뱃속에는 아이까지 들어섰습니다. 허니 제발 갑돌을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일로 다시 나를 불렀다가는 니년의 목을 칠 것이야. 소인, 제대로 배운 적은 없으나 그래도 한 가지만은 똑똑히 합니다요. 아무리 양반집 많이 믿더라도 간통을 저지르면 어떻게 됐는지 말입니다요. 당시 조선에서 간통은 여인에게 있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지는 큰 죄였는데 지금 나를 겁박하는 것이냐? 갑돌을 놔주지 않으신다면 이번 일에 대해 관아에 발고할 것입니다. 감히 나를 관아에 발구한다. 니년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한 게로구나. 죽어! 여종을 죽인 진짜 범인은 바로 정귀덕이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내 부인 때문에 거짓까지 고하였어. 날 더 이상 못난 사대로 만들지 말아주시오. 허면 갑돌이를 넘긴 것도 절 말려보려 그래 하신 겁니까? 헌데 대감, 어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세상에 사내가 그놈 하나입니까? 이 집에만 해도 사내가 좋기 열은 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정기덕을 위해 위증을 했던 남편 박윤창.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에도 정기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 강사는 2번이나 변했지만 정기덕의 방탕한만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마님, 다 옮겼습니다요. 그래, 수고했다.
이것 좀 들거라. 많이 괜찮으십니까? 어머나, 가슴이 절단돼. 발목이 삐끗한 것 같구나. 하면 소인이 매시겠습니다. 그럼 부탁 좀 하마. 어머나, 힘이 정말 장사로구나.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왜 갑자기 저러시는 건지 원. 못 본 척 하자꾸나. 벌처럼 지내던 구마가 출가를 했으니 얼마나 적적하겠느냐. 곧 제풀에 지칠 테니 그냥 놔두자꾸나. 가자. 구마야. 아니 구마야, 네가 여긴 어떻게? 연통도 없이 친정에 오다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잠깐 들른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 시댁이 허락은 받은 거고. 허락은 왜 받습니까? 제가 집을 나온 건데. 시집 갔던 정기덕의 딸 구마가 갑자기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날이 밝았습니다.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왜? 나왔어. 자식이 씨. 정말 미친 개씨. 이거 놓으십시오. 이거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서방이 단 하룻밤 안 들어왔기로써니 바로 다른 사내를 끌어들여. 하루 만에 돌아오신 걸 보니 서방님께서는 어젯밤 그리 즐거우시지는 않으셨나 봅니다. 지금 뭐라 했어? 서방님께서는 하루 걸러 하루 기생을 바꾸시면서 어찌 저는 단 하룻밤의 외도로 이리 호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녕 미친 개지. 미친 개야. 미치지 않고선 일할 수 없지. 오늘 안에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여인을 더 이상 들여놓을 수 없어. 아니요,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런 집안에선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남편의 바람기에 맞서 저지른 우애도가 그녀의 부부 생활을 파탄내고 만 것이다. 고얀 놈 같으니 감히 내 딸을 두고 기생을 끌어들여. 잘했다, 구마야.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거라. 어머니, 구마에 소박당한 겁니다. 소박. 이는 이 나라에서 죽은 목숨과도 같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재수없게 소박이란 말을 입에 담아. 구마야, 이럴 때일수록 여인은 더 예쁘게 가꿔야 하느니라. 네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 어머니. 그래, 필요한 게 있거든. 이 예미에게 다 얘기하거라. 고운 비단옷부터 돈 많은 호래비까지 내니 구해달라는 건 다 구해주마. 예. 보수적이었던 조선에서 소박을 맞은 여인은 죄인으로 취급될 정도로 치욕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정기덕은 딸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덕분에 그녀의 딸 구마는 소박을 당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곱다. 그러던 어느 날 구마야, 이 오라비 들어가마. 미안하구나.
오라버니 말씀하셔요. 아니다. 네, 나중에 다시 오마. 동생 구마의 방에 들어온 박성근. 대체 그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대체 이 무슨 짓입니까, 오라버니? 그것이 가만히 있어 보거라.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이거 놓으십시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오라버니께서 갑자기 저를 이놈이 정녕 미친 개로구나. 그것이 아니오라. 닥치거라. 대체 오랍이란 놈이 할 짓이 없어서 누이를 겁탈하려 해. 어머니, 겁탈이라뇨. 돌쇠야, 예, 마니. 당장 저놈을 끌어내거라. 예, 마니. 나오십시오, 둘이니. 이건 놔라. 내가 먼저 못했다고 이러는 것이야. 의중을 알 수 없는 박성근의 행동으로 인해 정기덕의 집안은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 대체 박성근은 왜 여동생의 옷을 벗기려 했던 걸까? 한 차례 소동이 있은 지 며칠 뒤 구마의 방을 지켜보는 한 시선. 사내가 만나고자 했던 이는 바로 정귀덕의 딸 구마였다. 내 널 만나기 위해 몇 날 며칠 기다렸는지를 모르겠구나. 이 못난 저를 기다려주셨다니 소녀 가물팔 따름이옵니다. 당연히 기다려야지. 당대 최고의 미색 어우동을 만나는 건데. 조선 최고의 요구 어우동. 이는 정귀덕의 딸 구마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헌데 왜 모든 사내들이 널 어우동이라 부르는 것이냐? 함께 어울렸다 하여 어우르동, 줄여서 어우동이라 부르더이다. 뜻자하니 연인이라는 뜻이라지요. 하면 오늘 밤 나도 너의 연인이 되는 것이냐? 그야 나리께서 어찌하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얼 해주면 되겠느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체 어우동이 내건 조건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놀라는 걸까? 왜요?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면 오늘 밤은 이대로 끝이로군요. 내 받은 것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해줄 수 있겠는가? 혹 먼저 내어준다면야 모를까? 하면 약조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편 누이의 은밀한 만남을 눈치챈 박성근. 급기야 어우동을 감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대체 못 들었는 게야! 결국 박성근의 방해로 끝나고만 어우동의 비밀스러운 밀회. 놓으십시오. 너 이런 짓 하려고 시댁에서 나온 것이야? 헌데 댁은 뉘쇼. 내 이놈을! 감히 내 누이를 건드렸겠다. 이거 좀 놓고 말씀하십시오.
대체 왜 이런 것이냐? 네가 계속 이리 하면 이 오라비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다. 대체 그게 무슨 망발인 것이냐? 니놈이 그때도 그러더니만 에라이 끔수만도 못한 놈아. 어머니, 그것이 아니오라. 구마가 그런 미친놈! 내 절대 니놈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것이야. 어머니. 대체 박성근은 왜 이리도 억울해하는 걸까? 한편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어우동.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내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 수만 무려 16에 달했을 정도였다. 결국 그녀의 문란한 생활은 조선을 발칵 뒤집는 성추문으로 변하게 된다. 지금 당장 어우동을 잡아들여라! 대체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 잡혀온 것입니까, 사또? 안여자의 몸으로 조선을 문란하게 만들고도 정녕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단 말이더냐? 사또, 제 딸은 그저 쫓아오는 사내들을 뿌리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헌데 어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또, 제 누이 동생이 잘못한 것은 추국받아 마땅한 일이옵니다. 하지만 소인이 따끔하게 혼을 낼 터이니 부디 이번 한 번만은 그냥 봐주시지요. 어우동, 너는 사내들과 관통하여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하였다. 하여 당장 단주하라는 주상전하의 명이 내려졌다. 여인의 정절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율 삼종지도. 어우동은 이를 어긴 죄로 잡혀온 것이다. 사또, 왜 안여자에게만 삼종지도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간통이라면 본디 남녀가 함께 저지르는 것. 헌데 어찌 사내에겐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겁니까? 너와 사통한 자들은 추 알아내어 처벌할 것이니 그것은 걱정하지 말거라. 하면 제가 나리의 일을 좀 수월하게 해드리지요. 갑자기 옷걸음을 풀기 시작하는 어우동.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아니, 그것은 바로 저와 사통을 저지른 자들의 명부입니다. 놀랍게도 어우동의 가슴에는 사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사내들과 만남을 갖는 동안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날 것을 염려했던 어우동. 그녀는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 그간 만나왔던 사내들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둔 것이다. 사또, 어서 이자들도 단죄하시지요. 비록 사내의 간통이 옳은 일은 아니나 간통한 사내를 벌하라는 법은 이 나라에 없느니라. 해서 여인인 저만 벌하시겠다는 겁니까? 조선의 법률이 그러한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여봐라, 당장 죄인 어우동을 끌고 가거라. 예. 사또, 억울하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어머니, 조선 역사상 희대의 성추문으로 불리는 어우동 사건. 결국 나라를 문란하게 만든 죄로 어우동은 교수형에 처해지며 목숨을 잃게 된다. 어우동이 죽고 난 8년 뒤 정기덕의 남편 박윤창도 떠나며 정기덕의 집안은 가세가 기울게 되는데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갈 거였음 진즉에 딸 대신에 갈 것이지. 뒤늦게서야. 어머니! 난 이만 나가보마. 네 애비 마지막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남편의 죽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던 정귀덕. 그녀에게 있어 가족은 딸 어우동뿐이었다. 드디어 징한 인연도 끝이 나고 이제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마님, 어찌 상복을 벌써 벗으려 하십니까요? 아직 대감만이 사무제도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요. 하면 언제까지 슬퍼해야 한단 말이냐.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녀의 방에 찾아온 어둠의 그림자. 괴한이 침입해온 것이다. 웬 놈이냐? 내 이놈을! 돌쇠야! 돌쇠야! 네가 바로 어우동의 애미랐다. 대체 누구이기에 내 딸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냐? 어우동이 죽은 것은 모두 다 네 탓이다. 결국 딸 어우동 때문에 괴한의 공격을 받게 된 정귀덕. 그런데 네가 대체 괴한의 정체가 누구이기에 정귀덕은 이리도 놀라는 걸까? 그를 공격한 괴한의 정체는 놀랍게도 정귀덕의 아들 박성근이었다. 그는 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것일까? 네가 대체 왜 그리 하신 겁니까? 왜 그 아이까지 그렇게 만들었냔 말입니다. 미안하구나. 내 그 아이의 비밀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건만 네 가슴에 적힌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더냐? 어머니께서 날 오해하여 죄인 취급만 하셨지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집안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흉이 바로 어머니였건만 어찌 이리 혼자만 살아있단 말입니까? 해서 내 손으로 끝내자고 왔습니다. 이 질긴 어머니와의 악연을요. 평생을 어머니 정귀덕에게 구박받으며 살아왔던 박성근. 어우동의 일로 집안까지 파국으로 치닫자 결국 친어머니 정귀덕을 살해하는 해륜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시대의 성추문으로 조선을 발칵 뒤집은 여인 어우동. 그리고 그녀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린 가족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에는 후더덕했던 어머니 정귀덕이 있었다.